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간한 2021년 2분기 주택시장 동향 및 이슈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PDF 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실거래가가 2분기 전국 매매가격 1분기 이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경기 인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2분기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은 11월 달이라서 3분기, 4분기 정도 가고 있는데요. 조금은 많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이제 2분기까지만 해도 대출 규제가 없었는데 9월 달부터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서부터 10월 달, 11월 달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좀 주춤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위가격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번 페이지에서 보시면 비수도권 중위가격, 대전, 대구 가파른 상승세, 부산, 울산 상승세가 둔화, 전국 대부분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 중에 가운데 보시면 부산하고 울산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14년도 3월 달부터 21년 3월까지 나와 있고요. 자료는 KB부동산하고 한국부동산원에 있는 자료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중위가격 아파트의 가격이죠. 중위가격. 그러니까 뭐 내가 살 수 없는, 저기는 원래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이야, 또는 뭐 운 좋게 가격이 올랐어, 뭐 이런 거 말고 중위 가격이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있는 그래프에 여기 회색이 울산인데요. 중위 가격이다 보니까 1억 8천 구간에서부터 쭉 올라서 여기 19년도 10월 달에 2억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중위 가격이. 그러다가 차츰차츰 반등을 해서 지금은 이제 2억 6천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2분기 기준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부산은 3억 2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 광주, 대구, 대전이 나오는데요. 그래프 모양이 여기 부산하고 울산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두 그래프를 가지고 제가 따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아까 보셨던 그래프에서 보기 좋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추출한 내용입니다. 빨간색이 울산이 되겠고 파란색이 부산이 되겠죠. 14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비슷하게 올라가죠. 상승 각도도 비슷하고, 심지어 19년도 하반기에는 울산의 중위가격 아파트 가격이 부산의 중위가격 아파트보다 살짝 비쌌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런데 16년도에는 울산이 보합세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17년도 하반기에 들면서 하락세로 전환이 되죠. 그런데 이 하락에 대한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그에 반면에 부산 지역은 16년도, 17년도 하반기까지 계속 상승을 합니다. 이 구간에 과연 부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구간에 울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걸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시점을 표시했는데요. 여기가 16년도 11월 3일 부산 조정지역 지정된 날입니다. 해운대하고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이렇게 조정지역이 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 추가로 17년도 6월 19일 부산 진구하고 기장군이 추가로 조정지역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 지정되고 난 이후에도 살짝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꺾이죠. 상승세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때는 조정지역 지정에 대한 하락세기라기보다는 저때 부산 쪽에, 그러니까는 이제 뭐 수영구라든지 동래구 쪽에 공급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에 의한 이제 일시적인 조정이지 조정지역 지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락세로 전환했다라고 보지 않는 시각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커뮤니티 관련 글이라든지 뉴스 기사 같은 거 몇 개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에 반면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15년도까지는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16년도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좀 정책이 횡보하는 장세를 보이다가 17년도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쭉 빠져버리죠. 17년도 파리 대책 나오면서부터 울산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많이 조금 분위기가 식었던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조정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지역 산업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굉장히 하락세가 가파르게 나왔었죠. 그러다가 19년도 11월 6일 부산이 조정지역이 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해운대구하고 수영구, 동래구가 해제가 되는 시점인데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부산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하죠. 그리고 나서
20년 하반기, 그러니까 추석 기점, 작년 추석 기점을 해가지고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실거주 장세라고 볼 수 있죠. 실거주자들이 연끌을 해가지고 묻지마 매수에 나섰던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도 동일하게 요 시기에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이루었습니다. 울산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9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조금 이런 거 관심을 나타내다가 20년 하반기에 갑자기 탁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 12월 17일에 전국적으로 뭐 조정지역 많이 지정되는 시기에 울산도 부산이랑 같이 이제 조정지역이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런 거 보면 울산이 조금 안타깝죠. 많이 하락했는데 이게 많이 하락했거든요. 많이 하락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반등을 하는 시점인데 갑자기 조정지역이 딱 돼버렸거든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좀 있죠. 제가 왜 억울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다른 도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건 부산 빼고 광주, 대구, 대전입니다. 비수도권 광역시 아파트의 이제 중위가격 추이입니다. 요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나시죠? 요 가운데 구간 요 보시면 울산이 하락하던 시기에 대구나 대전이나 광주는 하락을 안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 구간을 제가 따로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구간 자세히 보세요. 대구 같은 경우는 쭉 상승을 하다가 약하게 조정을 받았지만 17년도 상반기부터 스물스물 계속 오르죠. 약한 상승을 하고 있었다. 이게 중위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대구에서 살고 싶어 하는 곳, 선호입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땠는지, 어떤 상승 그래프를 그렸는지는 대충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뭐 하락 없습니다. 그냥 계속 쭉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뭐 그냥 저세상 가죠. 저세상 갑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속 쭉 이렇게 오르죠. 광주는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구간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울산 같은 경우는 부산을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한데 부산을 따라가면서도 지역 산업 경기에 따라서 이게 시장이 많이 좌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울산 지역 산업이래 봤자 조선업이랑 자동차, 석유화학이거든요. 그 산업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시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큰 타격을 받는다.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된 심리라든지 시장의 커다란 기본적인 모습은 부산을 많이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조금 앞에 있는 그래프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게 부산하고 울산하고 봤던 그래프죠. 되게 비슷하죠. 좀 전에 봤었던 광주, 대구, 대전하고는 그래프 모양이 굉장히 다르게 가죠. 두 도시가. 그런데 울산하고 부산은 되게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 중에서도 울산은 지역산업 경기를 많이 탄다.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산업 경기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도시가 두 군데가 더 있죠. 울산과 마찬가지로 부산 근처에 있으면서 지역산업 경기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창원하고 거제가 있는 경남 지역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울산하고 경남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그래프 모양이 어떤가요? 비슷하게 보이시죠? 15년도 여기 요쪽에 조정 경기가 한참 좋았다가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수주 많이 했다가 해양 플랜트가 조금 이제 셰일 오일이 뭐 미국의 셰일 혁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기름값도 떨어지고 하면서 해양 플랜트 수주가 좀 급감하던 시기에 동일하게 이렇게 좀 안 좋죠. 창원도 이제 기계 산업 위주다 보니까 이렇게 쭉 빠집니다. 비슷하게 빠지죠. 비슷하게. 그랬다가 다시 반등하는 시기도 되게 비슷하게 올라가죠. 이 그래프에서 다시 부산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부산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지정에 대한 내용도 같이 불러왔습니다. 어떠신가요? 되게 비슷하게 따라서 움직인다.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울산하고 경남, 부산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같이 구축을 하고 있죠. 서로 간에 광역철도를 연결해서 1시간 생활권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걸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간에 이제 동남권의 메가시티를 구축을 하려고 부울경 메가시티 뭐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게 간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참고해야 될 건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지역이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되고 다시 상승하는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최근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울산은 조정지역 지정이 언제 되었냐면 그 전에 지정된 건 2007년도, 2008년도에 조정지역이 지정이 되었거든요. 2007년도에 몇 살이셨어요? 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 중에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조정지역이라는 게 처음입니다. 처음.
그래서 이 조정지역 지정이 되고 나서 매수 심리가라든지 전체적인 심리가 많이 꺾여버린 거죠. 뭐 조정지역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제 대출 규제에 관련된 이슈도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조정지역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 이전에도 조정지역이 되면 그 뭐 LTV 비율이라든지 지금 또 DSR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더 다르긴 한데 이게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합니다. 좀 복잡한데 좀 머리가 이 공부를 해도 끝이 없어요. 이게 계속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많이 바뀌고 많이 꼬아놔가지고 이 공부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아무튼 간에 울산 분들은 조정지역 지정에 대한 내성이 부산 분들보다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조정지역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울산이 조정지역이 해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응들려 왔던 매수 심리가 이렇게 폭발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주택구입 부담지수입니다. 주택금융원에서 나오는 자료고요. 주택구입 부담지수라는 건 여기 가운데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짠! 지수100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 소득의 약 25%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이는 중간소득의 서울 근로자가 중간가격에 서울주택을 구입할 시 소득의 약 25%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출은 표준대출을 뜻합니다. 표준대출. 표준대출이죠. 중소득 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 시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그래프도 중위가격이었죠. 지금도 동일하게 중위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잘 사는 사람이라든지 아주 못 사는 사람들 빼고 그냥 너와 납니다. 너와 내가 이 한 달 벌어가지고 한 달 소득에서 얼마만큼을 대출 상환 부담을 지고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막대 그래프 보이시죠? 막대 그래프에서 여기 파란색 선은 평균입니다. 평균인데 여기 보시면 서울은 많이 부담스럽죠. 경기도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서울 집값이랑 경기도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부담스럽죠. 제주도도 요즘 장난 아닌데 제주도도 많이 좀 평균에 근사치하면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대구라든지 인천도 평균 수치를 조금 넘어선 상태고요. 그에 반해서 딱 눈에 보이시죠? 광주하고 울산 많이 낮죠. 평균보다도 많이 낮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울산 54점입니다. 21년도 2분기에 주택 구입 부담지수가 54.2입니다. 울산보다 낮은 데는 광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주하고 울산이 주택 구입 부담지수가 낮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집을 안 산다는 뜻입니다. 중위가격에 그러니까 중위가격 자꾸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중위소득 이런 얘기하면 좀 힘드니까 그러니까 너와 내가 집을 안 산다는 겁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좀 낮은데 집을 많이 안 사신다는 건 아무래도 이 조정지역 지정 때문에 매수 심리가 많이 꺾였다. 그렇게 관찰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간가격, 그러니까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는데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대출 문제가 조금 풀리면 집을 좀 많이 사실 것 같습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될 기미가 보인다든지 극적으로 조정지역이 갑자기 탁 해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조정지역이 해제될 기미가 보인다든지 내년 1월달이 되면 대출 총량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매수 심리가 살아나서 어느 정도 그 조정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좀 눌려왔던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연말을 잘 보내고 내년 1월달부터 어떤 일이 발생이 될지 잘 또 지켜보고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